안녕하세요. 리더십 TV 2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아침, 배경화면은 강화도 전등사 내의 실록 모습이며 주제는 소속 분파 중시로 맹목적이고 열광적 종속의 맹점에 대해 조선시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근대 이전 우리나라 인물의 가장 큰 공약수를 찾는다면 어느 만큼씩은 카리스마적 요소를 지녔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태계를 배워 잘못이 있다면 태계와 더불어 잘못이니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태계의 문화생들이 즐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좋으면 또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학식이나 인간미나 행동 이런 것에 문제가 있더라도 맹목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지도자로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지도자, 리더를 둔 이 절대적 기투,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자기의 사상, 학식, 인간미, 행동 등을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 뒤돌아서 던지면 따르는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한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 조직이나 사상의 대표자인 지도자의 한 개인적 인격으로 그 조직이나 사상을 성화시켜 절대적으로 돌아와서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구 사람들은 계약이나 이치를 따져 지도자에 종속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맹목적이고 열광적으로 사람에게 종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현실이 어떠합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한국적 인물 지도자는 이성적인 위인이기보다는 카리스마적 위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출생 이전의 태몽부터 비범해야 하며 그의 일생, 그의 죽음이 모두 초인적인 요소를 지녀야 훌륭한 인물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주교 다리 위에 낭자한 빗자국이 남아있는 듯 하다는 포온 정몽주의 선죽이며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의 혈죽도 그러한 카리스마적 충동 때문이고 또 양사은이 죽었을 때 큰 대자를 쓴 종이가 바람에 날렸다는 이야기도 존경심으로 성화한 그런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하나 사례는 신라 초기의 왕은 바로 카리스마의 현대적 양상인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왕의 명칭인 차차웅은 바로 무당임을 뜻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왕은 바로 국민과 신과의 중개자로 알고 있었으며 그 역할은 왕뿐만이 할 수 있다는 카리스마라고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위인도 그 테두리 안에 넣어 생각함으로써 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는 동족지연 공동체가 많음은 반드시 혈연을 숭상한 자연 칠학 때문이 아니라 어느 한 카리스마적 인물을 중심으로 부락을 만들어 생활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전에서 6km 남짓 떨어진 회덕에 송촌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거유 송시열과 송중기를 배출한 곳으로 그 후손들이 엘리트의식을 갖고 또 마을 이름까지 송촌으로 고쳐 동족끼리 어울려 살아왔던 동족부락입니다. 1930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1685개의 동족부락이 있었고 그 동족에서 배출한 출중한 인물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적 요소가 그들을 결속시킨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마을에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카리스마적 인물이 시족이나 당파 그리고 학벌에서 분파적으로 그쳤을 뿐 전 국가적으로 종합된 것은 못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한국적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물, 즉 지도자에게 종합적인 것은 없고 분파적이며 지역적이며 극히 소단위의 영역에서 카리스마를 부렸던 것입니다. 즉 작은 시족 단위는 똘똘 뭉치는 장점은 있지만 국가적인 큰 조직에서는 그것이 당파 싸움으로 변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으로 한국적 리더십의 특성과 문제점을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우리나라에도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신화적 상징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 건강하세요.